인공지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디지털 세상의 경쟁 뒤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거대하고 치열한 물리적인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디지털 신들을 위한 물리적 전쟁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눈부신 발전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그냥 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경쟁이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궁극적인 꽁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건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완전한 자율 AI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시 영화 블레이드 러너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복제인간처럼 AI가 진짜 지능을 가지려면 과거의 경험을 쌓아서 만든 기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억이 있어야 비로소 AI도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지금 AI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근데요, 이런 정체성 같은 철학적인 얘기 말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떡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 도움 없이 혼자서 뭔가를 하려면 AI 에이전트도 돈을 내야 하거든요. API를 부르고 데이터를 살 때 도대체 어떻게 결제를 할까요? 예전 방식은 이랬어요. 인간의 신용카드 정보에 기대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금액을 결제하는 식이었죠. 여기선 AI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자기만의 디지털 지갑을 딱 가지고 API를 호출하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아주 작은 돈,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실시간으로 직접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X402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 혁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부모님 카드를 빌려 쓰던 아이한테 자기 체크카드를 딱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 프로토콜 덕분에 AI는 인간에게 의존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돈을 내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율성을 향한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꿈, 이걸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치열하고 거친 물리적인 군비 경쟁에 가깝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AI 혁명은요, 결국 코드 짜는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랑 에너지를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스케일이 좀 믿어지시나요? 메타가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 정도 크기래요. 이걸 맨해튼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축구장 70개가 들어가는 면적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보이지 않는 AI를 위해서 현실 세계의 이런 괴물 같은 건물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괴물들은 전기를 말 그대로 집어삼키는 하마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상황을 한번 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달라고 하는 전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전체 전력 공급량은 그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2030년이 되면 이 격차가 정말 아찔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네, 맞아요. AI 경쟁은 이제 곧 전력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 전쟁은 결국 국가 대 국가의 싸움, 즉 패권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먼저 칼을 뽑았어요. 자신들이 가진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아서 중국이 최첨단 AI 칩을 손에 넣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아주 강력한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인용구가 딱 핵심을 짚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국산 칩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위한 거대한 온실, 보호 시장을 만들어준 꼴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온실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그 서슬퍼런 제재를 뚫고 만들어낸 어센드 910C 칩. 놀랍게도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의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국의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엔비디아 서버 렉이고요. 오른쪽이 화웨이의 슈퍼팟이에요. 개별 칩 하나하나의 성능은 엔비디아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무려 384개나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물량 공세로 나오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약점을 압도적인 시스템 설계로 극복하려는 시도죠. 자, 이렇게 거대한 전쟁터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왕좌를 차지하는 제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막강하냐면요. 단순히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개발자들은 이미 쿠다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거의 표준 언어처럼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경쟁사인 애플조차 쿠다를 지원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새로 나오는 획기적인 소프트웨어들은 또 엔비디아 최신 칩에 딱 맞춰서 나오니까 경쟁사들은 이 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시간의 해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AI 패권을 잡기 위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바로 컴퓨팅, 에너지 수직 통합입니다. xAI 같은 회사를 보면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자체 발전소를 지어 보여요.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거대한 배터리로 전력을 안정시키죠.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랑 그걸 돌리는 에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이 복잡한 그림, 이게 바로 팔란티어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빨아들여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거대한 운영체제, OS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요? 서방 세계 전체의 두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전쟁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명확한 답을 줍니다. AI가 지금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상전이를 겪고 있고 다음 조 단위 시장은 바로 물리적 AI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광하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사실 2단계에 불과해요.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서막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승부는 자율주행차를 거쳐서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 로봇, 바로 4단계, 물리적 AI에서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의 신을 만들기 위한 이 물리적인 전쟁은 이미 한창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디지털 지능이 로봇이라는 육체를 얻어서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순간 진짜 승자가 가려지겠죠. 자, 과연 이 로봇의 시대를 지배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